네, 안녕하세요. 네, 신홍화사입니다. 자, 이제 제1과목 수출입 통관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제 수업을 듣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 교재를 보셔야 되고요. 이 교재가 더 포괄적입니다.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 나온 교재보다. 그래서 빠짐이 없고, 그리고 일단 교재에 대해서 목차를 다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만 봐도 충분히 뭐 100점 다 가능합니다. 자, 수출입 통관 절차 과목이 없어 이제 설명드려야 되는데, 우리 시험은 총 5과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실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 첫 번째 옆에다가 빈 노트가 있습니다. 노트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연필이 있어야 돼. 볼펜 접지 마세요. 연필을 써야 됩니다.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노트는 왜 있냐면은 얘는 용도가 그겁니다. 제가 판서하는 거 플러스 설명하는 거 플러스 그림 그리는 거, 이거를 다 메모를 해 놓으셔야 돼. 왜냐면은 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뭐 맨날 보는 게 아니라 한 번 듣고 이제 땡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복습은 복습. 예습 필요 없습니다. 예습을 해도 여러분들은 몰라요. 예습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요 3가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갖고 혼자서 복습을 합니다. 그러면은 책이 슝슝슝 넘어갈 수가 있어요. 복습 같은 경우에도 바로 하세요. 바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간상 뭐 바로 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 바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바로 복습이 중요하다. 키포인트지. 그 다음에 연필로 되어 있습니다. 연필은 이제 제 교재 있죠? 교재에다가 여러분들이 연필로써 하이라이트 두고 여기다가 약간의 메모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암기 공식이죠. 앞글자 따는 거 암기 공식에 대해서 동그라미 칠 겁니다. 글자별로. 우린 객관시험. 그렇기 때문에 암기 공식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법이라는 거는 이러이러한 대상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따라라 그거거든요. 이러이러한 절차를 따르고, 근데 나중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라. 다 법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 어떻게 해라. 뭐 며칠 이내에 해라. 그런 것들 숫자. 그다음에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해라. 그죠? 그 대상이 아는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암기 공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필로 메모하셨나. 메모를 그다음에 밑줄 치거나 하이라이트 이런 용도예요. 그래서 이 2가지를 꼭 지켜주세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한 번 듣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죠? 그래야지 슝슝슝슝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하는 이유는 종합적으로 복습을 할 때 회독수에 대해서 많이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스피드가 생겨요. 스피드. 여러분 보면은 공부할 때 뭐 한 장 책을 넘기고 공부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 한 장을 뭐 몇 시간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교재가 이렇게 있으면은 있죠? 글들이 막 있을 거예요. 목차가 있고 글들이 있고, 목차가 있고 글들이 있을 거예요. 목차가 있고 글들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런 것들로 동그라미 치거나 밑줄 치거나 동그라미 밑줄 이런 거, 요런 것들 위주로 보는 거예요. 요런 것들 위주로. 그래야지 스피드가 나요. 근데 처음부터 토시 하나 안 펴고 쭉쭉쭉 읽는다? 안 돼. 당연히 처음 복습할 때는 쭉 글을 읽겠죠. 근데 쭉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 같은 것들을 다 보면서 내용을 쭉 하고 알고, 그죠? 그 다음에 볼 때는 이렇게 핵심적인 것들, 시험 나올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보는 거야. 그래 스피드가 있어요. 회독수가, 그러니까 희한하게 공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2~3번째 볼 때는 뒤에 내용들과 연관이 돼가지고 이해가 되다니까요. 그래서 수출입 통관 실무라는 과목은 1과목 같은 경우에는 뒤에 2, 3, 4, 5과목에 대한 기본 내용들, 절차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출입 통관 실무에 대한 것들이 공부가 잘 되어 있다면은 얘네들은 다 이해가 돼. 아, 그래서 왜 이러한 고시 내용들이 있는 거구나. 왜 이런 절차가 있는 거구나. 알게 된다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부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 공부 방법은 항상 스타트가 중요합니다. 단추를 잘 깨야 돼요. 단추를. 그리고 제 소개가 좀 늦었죠. 그래서 뭐 설명 이것저것 공부 방법이나 보상은 무엇인가에 대해 소개했는데, 저는 관사입니다. 관사 한지는 이제 거의 10년이 가까이 돼가고요. 저는 이제 관세법인 쓸 필요 없죠. 관세법인 한림을 이제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가산동에 있습니다. 가산동.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이렇게 보이사 자격 따시고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과 또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업무인 수출입 통관을 주 업무로 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여러 가지 컨설팅을 많이 합니다.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FTA 원산지 인증 출자 또는 FTA 시스템 설계, 그다음에 원산지면서 기간 발급 대행 그런 것도 하고 뭐 관세 환급도 대행도 하고 그다음에 뭐 세관에서 조사나 심사가 나온 경우에는 업체를 대리해서 그런 조력을 합니다. 조력. 그 다음에 이제 전 진짜 또 특이한 게 뭐냐면은 그 AEO라는 컨설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AEO 인증 및 사후관리, 그 다음에 종합 심사 그런 것들을 컨설팅을 업체들 조력을 해서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보세 화물에 대해서 제가 거래하고 있는 그 우리나라의 그 재경 물류 회사가 있습니다. 그 업체랑 거의 뭐 8년째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국에 이제 그 업체도 AE 업체인데 전국에 사업장이 32개예요. 32개입니다. 그 업체는 이제 보세구역 운영인, 그다음에 하역업자, 보세 운송업자에 대해서 AO 인증 싱글 A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모든 보세 화물 관련된 이슈들, 그다음에 그 업체들에 대한 통관, 그다음에 그 업체에 대해서 이런 뭐 WMS, 그렇죠? 그런 설계들 그런 것들을 좀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 업체에 대한 종합심사도 계속 하고 있고요. 올해가 이제 시즌이네요. AO 종합심사.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유사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에듀피디에서 지금 세 번째 강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보유사 시험, 그래서 보유사 자격증을 이제 참고대로 보면은 보유사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많이 계시는데 항상 느끼지만 이 자격증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중에 그 SCM 물류 공급망 그러한 업체에서도 많이 채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면세점, 보세 판매장,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그 심사를 넣을 때 보세사를 갖고 몇 명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심사 점수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면세점 같은 거 취업할 때 보세사 자격증 거의 필수라고 보면 됩니다. 있어야지 그 학교가 하니까. 그래서 보세사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 화물 관련해가지고 보세사 자격증 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고 실무를 많이 하고 그래야지 실력이 계속 늡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보세 화물 관련된 그 전문적인 지식 갖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은 반드시 딴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부 기간은 제가 볼 때는 한 3, 4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투자하시면은 우리 시험은 붙는 시험이에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000명, 뭐 2,000명에서 뭐 90명 뽑거든요. 어려워요. 근데 보세 같은 경우에는 뭐 필기 시험이고 그리고 이거는 일정한 그 기간식 때문에 그 절대평가죠. 절대평가 때문에 그 뽑으라는 시험이에요. 뽑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뭐 16%그 정도였는데 작년 2017년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30 몇 프로까지 갔을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 그 기출 문제를 저희 교재에다가 제 교재에다가 그 과목별로 뒤에다가 삽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그 문제집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새롭게 이 강의 끝나면 바로 문제 그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까지만 하면은 뭐 틀릴 게 없죠. 보면은. 그래서 보유사사 그 보면은 문제 난이도가 조금 작년에 좀 낮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 끝나고 제가 2017년 기출문제 한번 풀어야 될 테니까 이 정도 난이도구나라고 좀 아시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풀이 시간에 이제 2016년, 15년, 14년 그런 기출문제를 보면서 그때는 좀 어렵구나라는 것도 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좀 고시 내용이 좀 많이 나왔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자, 됐습니다. 자, 제 1과목을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보면 이제 수출입 통관 절차라고 되어 있죠. 수출입 통관 절차. 자, 이거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 그리고 전략 과목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뒤에다가 한번 도식화 한번 해볼게요. 수출입 통관 절차에 대한 과목에 대해서. 자, 이 수출입 통관 절차는 이 과목은 그 관련 법규가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다 포함돼서 관세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고시 같은 경우에는 수출통관 사무처량고시, 그 다음에 수입통관 사무처량고시, 그 다음에 뭡니까? 반송통관 사무처량고시, 그 다음에 이건 뭐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유통이력 물품에 대한 고시가 있습니다. 요 네 가지가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주로 나옵니다. 당연히 여기서 많이 나오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수록을 해놨어요.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익통관 실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어떤 것들을 배우냐. 그래서 간단히 볼게요. 자, 보면은 우리나라 이게 국경선입니다. 국경선이에요. 그 다음에 국경선 보면은 여기에 이제 항만도 있고, 항만이라고 하죠. 항만도 있고, 여기에는 뭐 공항도 있습니다. 공항도 있어요. 자, 해외에서 물품이 들어온다. 물품이 들어옵니다. 물품이에요. 물품. 눈에 보이는 물품. 물품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물품이 들어오면은 관세법 14조, 조문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세법 14조라서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중요해. 수입 물품은 이의 없어. 무조건 관세를 세관에서 부과합니다. 물품은 물품이에요. 서비스 아닙니다. 용역 서비스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물품은 무조건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부과합니다. 자, 그러면은 관세를 부과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세관은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습니다. 관세를 징수할 채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관세를 납부하게 되면은 이 채권은 뭐다? 소멸합니다. 끝. 내가 이 물품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 자, 그러면은 외국에서 물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 한다? 외국 물품이라 그래. 들어왔습니다. 항만 또는 공항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보세 창고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쓰는 포워딩에서 지정한 창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물품은 보세 창고에 숑 하고 들어가요. 컨테이너로 오는 경우에는 이 보세 구역에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겠지. 보세 구역에. 하지만 이 컨테이너의 내 화물 말고 다른 화물도 갇히는 경우에는 이 컨테이너는 CFS 창고, 지붕이 있는 CFS 창고에 가가지고 컨테이너를 열고 각각의 화주별 물품들을 뿅뿅뿅뿅 놓겠지. 창고에.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포워드나 선사에서 저한테, 관세사한테 서류를 줍니다.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인보이스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패킹 리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BL이 있어요. 인보이스는 수출자한테 청구하는 거죠. 돈 달라고. 그 다음에 패킹 리스트 같은 경우는 포장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BL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운송수단으로 오는지에 대해서. 자, 그러면 오면은 저한테 서류가 옵니다. 이렇게 딱 왔어요.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물품에 대해서 물품이 장치된 상태에서 뭐 한다? 나는 이걸 갖고 수입신고합니다. 수입신고해. 수입신고는 서식이 있어요. 하지만 전 종이에는 안 쓰죠. 다 전산으로 하지. 전산. 그래서 수입신고서에다가 나는 어떠한 물품인지, 품명, 그 다음에 어떠한 중량인지, 그 다음에 이 물품에 대한 세금은 얼마인지 저는 계산을 해가지고 수입신고를 세관한테 하게 됩니다. 수입신고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종이를 보면은 중요합니다. 종이를 보면은 이 물품에 대해서 어떤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대한 수입신고가 있고요. 이 한 장에. 그 다음에 이 물품에 대한 가격, 인보이스의 가격이 있겠죠? 그렇죠? 나이키 운동화가 100개가 들어옵니다. 운동화 할게요. 나이키 운동화 100개, 단가가 10달러야. 그럼 물품의 가격 얼마예요? 1000달러. 그렇지? 그래서 물품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뭐 한다? 가격 신고를 해. 가격 신고. 그 다음에 이 물품에 대해서 이 가격에 대해서 뭐 한다? 곱하기 관세율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관세가 나와. 관세. 뭐 한다? 이 관세라는 납세 신고를 하게 돼. 이 세 가지 서류를, 이 세 가지 사항들을 여기다가 수입신고하는 거야. 수입신고. 그렇죠? 그래서 이 수입신고 사항은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입신고 사항. 이런 세 가지를 이 수입신고서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물품인지, 물품에 대한 이거를 이제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세 물건, 과세 대상. 어떠한 물품에 대해서 과세하는지, 과세 대상, 물품이죠.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니까 과세 대상보다 물품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해서 뭡니까? 그 과세 가격, 과세 표준이 있어. 과세 표준. 그래서 관세는 거의 90%가 종가세입니다.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내. 그렇죠? 과세 표준보다 물품에 대한 가격.
근데 일부 아닌 것도 있어. 영화용 필름 같은 경우에는 영화용 필름이 뭐 마블에서 어벤져스 그 영화용 필름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영화용 필름의 가격이 뭐 10만 불이다. 그럼 10만 불 곱하기 관세율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보면은 영화용 필름 같은 경우에는 영화용 필름이 롤 필름보다 쫙 펴. 그다음에 1m당 얼마. 그래서 1m당 관세 뭐 100원 그렇게 됩니다. 그게 뭐보다 종량세입니다. 종량세.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 가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다음에 과세 표준이 있으면은 세율이 있겠죠? 세율 있습니다. 관세율이지. 관세율은 퍼센테이지겠지. 퍼센테이지. 자, 보시면은 지금 크게 그림을 잡는 겁니다. 과세 표준은 아니 세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법을 보면은 1조부터 329조까지 있어요. 정말 많죠. 근데 조세 법률에 따라서 세금에 대한 조세에 대한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는 항상 법에 있어야 돼. 법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세율표를 법에다 넣자니 법이 터져버릴 것 같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별표로서 빼놨습니다. 이게 뭐보다 관세율표야. 관세율표입니다. 관세율표. 그래서 지금 뭘 할까요? 컴퓨터 할까요? 그러면 이 관세표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컴퓨터 합시다. 이 숫자 몇인지 모르겠죠? 8471 10이다. 10. 이거는 뭐다? 자동 자료 처리 기계다. 이거에 대한 세율이 얼마다? 8%다. 이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전 세계 공통 이 자동 처리 기계, 즉 이게 8471 같은 경우에는 자동 처리 기계고 10 같은 경우는 이거거든요. 노트북이거든요. 노트북은 전 세계적으로 847110이라는 코드로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로 수입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이 코드도 여기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